예, 오전장 이어서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이제 오전에 장 개장 전에 내용들 보시면 전에 업로드를 했습니다. 내용들 보시면 NHN 벅스란 종목을 일단 가지고 있고요. 이게 지금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반등의 폭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럼 과연 이제 매도를 언제 해야 되는지가 중요한 거겠죠. 일단 뭐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전 거래일 같은 경우에는 아래 꼬리를 절반 이상 달아줬기 때문에 흐름은 일단 나쁘진 않습니다. 오늘 또 양산 나오고 있고 시가는 약보합 출발했지만 만원, 그러니까 9천원대에서 다시 만원대 회복하는 움직임이 나왔고요. 장 초반에 좀 흔들림은 있었지만 그래도 일단 물량을 잘 받아내고 견뎌내는 모습입니다. 그럼 과연 이제 종목을 언제 어디에서 매도를 해야 될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렇게 주가의 위치가 이제 횡보하는 구간에서는 매도할 이유는 없고요. 결국은 이제 상승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물량이 좀 따라오겠죠, 당연히. 뭐 더 상승할 거라는 뭐 기대감 때문에 물량이 따라오는 위치. 결국은 이게 선발주면 해당 이벤트 모멘텀이라는 게 싸이월드 관련된 모멘텀으로 일단 접근을 했고, 그 모멘텀이 일단 살아있는 한 선발주면 흐름을 좀 더 기다려보는 게 맞겠지만 오늘 이제 선발주 움직임은 아닙니다. 인트로메딕이라는 종목이 일단 선발주긴 한데 이 종목을 또 추종하는 움직임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이제 인트로메딕이 상승을 하면 이 물량이 좀 그러니까 NHN 벅스가 물량이 좀 따라오는 구간이 전개가 되면 기다리겠지만 그런 구간도 아니고 선발주도 아니고 인트로메딕을 좀 추정하는 구간도 아니다. 그럼 이제 매도 구간을 잡아야 되는데, 자, 영향을 따는 이 선발주, 그러니까 인트로메딕에 대한 영향은 받기는 합니다. 이게 빠지면 같이 물량들이 빠지고, 이 상승할 때는 눈치만 좀 보는 것 같은데, 인트로메딕이 오늘 5,100원 고점입니다. 14.6%. 결국은 지금 고점 대비해서 크게 밀리지 않고 지금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고점 근처로 다시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인트로메딕이 일단 2차 정점까지 간다고 가정을 했을 때 NHN 벅스를 매도 구간을 판단해야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인트로메딕 선발주가 2차 정적 근처까지 간다고 가정했을 때는 NHN 벅스는 1차 정적 아래 부분 또는 1차 정적까지는 일단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일단 해당 구간, 그러니까 좀 올라올 때마다 물량들을 조금씩 정리는 하고 있고, 해당 구간에서 미리 물량들을 이렇게 화면 보시면 이렇게 분할로 물량들을 일단 매도를 내어놓으면 되겠죠. 가장 높은 위치는 1700원, 1750원이 오늘 정적이니까 해당 구간까지 분할로 이렇게 주문을 내어놨습니다. 그리고 체결이 되면 다시 한 번 더 재매수할지, 그러니까 일단 전량 매도되고 나면 다시 한 번 더 재매수하게 될지 여부는 제가 말씀드렸던, 항상 이제 강조드렸던 선발주 움직임, 그러니까 선발주 움직임이 나오지 않는데 후발주가 물량이 좀 붙거나 탄력적인 흐름이 나온다면 물량을 이제 다시 한 번 더 재매수할 수 있는 관점은 되겠죠. 하지만 지금 구간에서는 재매수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는 아닙니다. 그래서 흐름을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매도 포인트는 간단합니다. 지금 뭐 매도, 그러니까 이제 행보하는 구간에서 물량들을 던질 필요는 없고요. 올라오는 구간, 그러니까 인트로메딕이 살아있으니까 선발주가 이 종목의 흐름을 보면서 같이 물량들이 따라 붙는지 여부, 그 다음에 인트로메딕이 2차 정적 갔을 때 1차 정적 VI까지는 일단 진행이 될 것 같은 흐름이 나오는지만 확인을 해서 대응을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럼 수익을 뽑아내는 것들은 간단합니다. 그죠? 매도 기준에 대해서. 예, 기술적으로 보고 이제 11,000원대, 그러니까 이게 11,000원 근처, 11,300원, 11,000원 근처에서 만약에 물량이 붙어주는 움직임이 나오면 해당 구간에서는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 가격대가 보면 1차 정적 근처입니다. 그래서 매도 구간, 그리고 매도 포인트, 매도 가격대를 제가 이제 거기 설정한 이유고, 이 이후에 보면 어떤 종목들이 또 섹터를 접근해야 될지 여부는 일단 뭐 흐름을 확인하고 있지만, 오늘 뉴스가 나온 게 KC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 뉴스가 나온 게 보면 테슬라에 이어서 미 전기차 픽업 트럭 업체에 일단 부품을 공급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결국은 픽업 트럭이면 리비안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 강세름이 나오고 있는데 이 종목은 저점, 그러니까 이제 단기간 이제 하락폭이 좀 컸습니다. 그리고 오늘 뉴스에 따라서 오늘 급등이 나온 거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사실상
뭐 전거래일이나 전전거래일이나 이런 건 종목들을 찾기 힘들겠죠. 기존에 이제 보유자의 영역이고 신규 매수하는 위치에서는 이런 종목들 뉴스가 이렇게 나오면서 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접근하기 힘들지만, 자, 리비안 관련된 모멘텀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이제 집중해야 될 게 후발주지만 선발주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이제 기존의 선발주, 대원 화성이라는 종목도 한번 집중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우신 시스템,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우신 시스템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대원 화성이나 이런 종목들은 이제 매수 포인트는 아니라 말씀드렸고요. 역배열이기 때문에 단기 이평선에 대한 부담감은 충분히 있습니다. 단기 이평을 지금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해당 구간에서는 저항을 이제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결국은 지금 많이 빠진 구간이라고 해서 매수할 이유는 전혀 없다는 겁니다.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부분은 가격을 비싸게 주더라도 수익을 내는 구간이 오느냐 안 오느냐가 중요한 거지, 이게 뭐 싸게 빠진다고 해서 지금 구간, 이게 빠지는 구간에서 떨어지는 칼날을 받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렸던 좀 비싸더라도 수익권에 올 수 있는 그런 가격, 그러니까 모멘텀, 그러니까 이제 추세가 살아나는 구간에서 매수가 이루어지고, 매수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는 바로 수익권에서 계좌가 진행이 되어야지 언제든지 매도를 하면서 수익을 이제 챙겨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건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게 역배열된 종목들은 이제 일반적인 흐름으로는 이제 그 이 이평선을 저항대를 뚫어내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단기 이평선에 대한 부담은 이렇게 뭐 KC처럼 오늘 뭐 단발성 이슈, 그리고 오늘 뭐 큰 재료긴 한데 그런 이슈가 나왔을 때만 가능한 거고요. 기존 종목들은 거의 대부분 이렇게 저항을 받는, 일반적인 거래량으로는 이렇게 초록뱀처럼 상승하는 구간에서 단기 이평에 대한 매물대 부담을 받고 다시 윗꼬리를 남기는 모습들이 자주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항상 확인해 보시고 대응하는 게 맞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뭐 인트로메딕이라는 종목이 일단 강세 흐름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NHN 벅스는 이제 움직임이 없습니다. 현재는 또 만원권을 이탈하는 모습인데, 2차 정적이 갔을 때도 만약에 움직임이 안 나온다, 그러면 이제 다시 한 번 더 봐야 되겠죠. 일단 싸이월드 관련된 모멘텀은 굉장히 크다 말씀드렸고요. 이런 종목들 모멘텀이 이어지면서 관련 종목들의 섹터 내 순환매, 그 자리만 노린다면 충분히 수익을 뽑아낼 수 있는 구간은 달성이 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자, 매도 포인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렸고, 종목들을 좀 접근함에 있어가지고 신규로 단기 이평선에 대한 3, 5, 11선에 대한 저항을 받는 위치, 역배열된 종목들은 다시 거래량이 붙으면서 상승하는 구간, 그러니까 돌파하는 구간에서 매수하는 게 맞고요. 빠졌다고 해서 매수하는 구간은 절대 아니다, 이 부분만 명심을 하시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단기 이평선에 대한, 그러니까 이제 분봉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렸는데, 이전 방송 한번 찾아보시면 분봉에 대해서 설명 한번 드렸습니다. 그러면 360분선, 216분선, 108분선 있으면 이 종목들이 이 단기 이평선들에 대한, 그러니까 이제 정배열 구간, 가급적이면 이제 360분선은 맨 밑에 깔려 있어야 된다 말씀드렸죠. 정배열 구간에 있는 종목들 위주로 매매를 하면 승률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초록뱀이나 대원 화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역배열이죠, 전부 다 이 선들 보면.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얼마든지 자리를 잡고 나는 흐름이 나왔을 때 진입을 해도 절대 늦지가 않다, 이 부분만 항상 명심을 하시고,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분봉상 360분선, 216분선, 108분선, 360분선이 맨 아래에 있는지 없는지만 확인을 하시고 종목들 접근을 하신다면 승률은 지금보다 훨씬 더 높아질 겁니다. 그래서 역배열된 종목보다는 자리 잡고 있는 종목, 이런 종목들을 진행을 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내용들을 확인 한번 해보고요. 오늘 인트로메딕이 어떻게 좋을까, 5장에 일단 급등이 나올 것 같긴 한데, 과연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NHN 벅스가 좀 따라가는, 추종하는 움직임이 나와주면서 제가 매도할 수 있는 위치가 나오는지 여부만 확인해서 매도하고요. 수익 챙길 수 있는 부분 챙기고, 다시 신규로 접근하는 종목들을 보이면 또 진행을 해서 제가 왜 매수를 했는지 내용들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가지 설명드렸습니다. 매도 포인트, 선발주 움직임에 따라서 후발주 움직임이 나올 때 매도 포인트 어떻게 할지, 그 다음에 매수를 접근할 때 이 종목이 단기 이평선들에 대한 저항 부분 360분 선이 맨 아래 깔려 있는지 여부만 확인을 하더라도 승률을 높일 수 있는 구간은 충분히 나온다. 그 다음에 떨어지고 있다고 해서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비싸게 주더라도 확인할 자리를 확인하고 나서 내가 매수한 이후에 수익권이 들어오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내용들 한번 더 상기를 하시고 5장에 제가 일단 종목들 다시 편입할 때 매수 포인트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